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 경제 2019년도 성적표 2.0% 수치 선방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2019년도 경제 성적표를 발표했어요. 이 수치를 보고 어느 한쪽에서는 와, 다른 나라들도 정말 죽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선방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와, 한국 경제가 이제 2% 밑으로 내려가 진짜 심각해졌구나 라고 극과 극으로 나눠지고 있기에 이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시작해 볼게요. 2019년도 대한민국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발생됐고 쭉쭉 흘러갔습니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역시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 앞에 붙는 게 경제겠죠.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만큼 성적이 나오고 잘했냐에 따라 그 여파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이기에 더욱더 돈이 중요합니다. 2019년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당연히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고 우리는 그 수치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징적인 수치인 2% 꼭 달성을 할 거다라고 말이에요. 1.9%나 1.98 이래봤자 야, 이거 2% 무너졌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바가지로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앞에 숫자를 2로 만들 거다라는 거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수치이기도 했어요. 이 수치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말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움직임 보여줬기에 요 수치가 나온 거지,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안 했으면 바로 1%로 떨어졌을 겁니다. 기사 읽어보고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딱 넘어갈게요. 2%대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2% 달성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GDP 잠정치로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다 때려본 3월 이후에 2019년도 경제성장치가 딱 요거로 나옵니다. 100% 정확하게 나오니까 지금은 아직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GDP 증가율 속보치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확인하면 2.01%입니다. 정말 간당간당한 거예요. 만약에 수치 계산이 조금 잘못되면 바로 1%로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이 가운데 정부 기여도가 1.5포인트, 정말 엄청나게 차지한 거예요. 민간 기여도가 0.5포인트가 나와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1998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최근 30년 동안 가장 저조한 성적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는 3월 발표되는 잠정치에서 숫자가 조정이 된다면 지난해 GDP 증가율 잠정치는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GDP 잠정치는 속보치를 집계한 이후 들어온 통계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조정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분기가 끝난 뒤 28일 안에 취합된 자료만으로 일단 속보치를 발표한다. 자료를 완전히 모아 잠정치를 내놓은 것은 그로부터 40여일 지나서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막판까지 돈을 풀었던 만큼 이번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을 거예요. 왜? 만약에 3월 달에 수치가 변동이 돼서 대한민국 2019년도 경제성장률 2%가 깨졌습니다 라고 하면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그걸 맞춘 게 요 수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명목 성장률은 1%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시장 가격을 반영한 명목 GDP 증가율이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진입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경제 성장률은 기준 연도 가격을 적용하는 실질 GDP 증가율을 사용하지만 명목 GDP는 해당 연도의 시장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체감 경기에 더 가깝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수치는 2%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장률은 1%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조금 더 내려보면 명목 GDP는 현재 실질 GDP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질 성장률이 2%에 달성했지만 하락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GDP 잠정치가 2%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라면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국민 총소득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18년도 33,346달러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원화 약세 현상이 겹치면서 발생된 이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 시대에 지금 걸쳐 있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깨졌다, 달성했다, 깨졌다, 달성했다 그런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경제 성장률이 계속 쭉쭉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정체되는 1%대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환율만 들쑥날쑥하면서 이게 오락가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인당 이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명목 국민 총소득의 통계청 추계 인구와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서 구한 값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이 지난해보다 줄더라도 3만 달러 이상은 무난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이 계속 성장한다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희망 고문까지 딱 넣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뭐예요? 와, 이거 국민소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추락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와 이거 경제성장률이 2%까지 떨어지는데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제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올렸다. 정말 잘 운영해서 선방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를 180도 돌려보면 야 이거 3만 달러 이상에서 주저앉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 큰일 났구나. 진짜 정책 잘못해가지고 난리가 났구나 라는 이야기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와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이제 날개가 꺾여서 2%도 겨우 달성한다. 진짜 큰일 났네 라면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나눠지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씩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 달성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선방한 수치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거를 딱 홍보를 해요. 19년 경제성장률 2.0% 이게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선방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가 날라오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비해서 꿀리지 않게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수치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핵심인 겁니다. 왜 핵심이냐? 누구에게는 이렇게 보면 야, 이 수치 진짜 괜찮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가 보면 야, 이거 뭐 다른 나라도 이렇게 비교해봤지만 이게 뭐 좋은 거냐? 나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핵심이냐? 대한민국 현 경제 시스템에서 좋은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는 좋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반대로 중소기업이나 이제 직장을 구하거나 돈이 없거나 현 시스템에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수치가 진짜 난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경제가 더 발전돼가지고 이 혜택을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여기 자영업자나 이제 취직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발전되면서 콩고물이 떨어지면서 자신들에게 다 전달이 돼야 되는 판국인데 경제가 발전되기는커녕 이거 이제 둔화돼서 장기 침체로 간다? 그러면 내 삶은 이대로 쭉 앞으로 계속 힘들게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한 겁니다. 모두가 해피한 상황에서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만족스럽게 다 돈 벌면서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이면 그래 뭐 이거 어쩔 수 없겠지 라고 인정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커뮤니티에 가보면 누구는 뭐 벤츠 끌고 누구는 잘 나갑니다. 뭐 경제성장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라면서 딱딱딱 얘기하는데 누구는 야, 이 수치 체감은커녕 헛소리하고 있네 라면서 야, 내가 진짜 힘들다 라고 극과 극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물가 계산 요런 거 다 제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경제가 전년 대비해서 0.01% 이상 발전이 되는 거면 여기에 혜택 보는 사람들은 경제 그래도 발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요거를 다르게 봤을 때 야 경제 드디어 망행하네 라고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야 내가 진짜 경제 체감은커녕 자꾸 나빠지네 여유가 없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모든 목소리가 대한민국 경제 이제 망합니다 100% 동일하려면 0% 그 밑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됐을 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번 이슈 대한민국 2019년도 경제 성장률 2.01포인트 요거 잠정치 핵심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거는 채용시장 분위기 정말 앞으로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막 2%, 3% 이런 성장을 하면서 왔으면 여기가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고도성장을 쭉 달려오다가 이제 이렇게 내리막을 가고 있으니까 야 이게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계속 체감이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 여기에서 느끼는 고용시장 체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기피하는 일자리 이거는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하기에는 기회비용과 시간 낭비 등등 계산을 때려봤을 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기피하는 거고 그냥 쉬자라는 이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수치화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봉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중국이 굴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는 가장 큰 핵심 요소가 이제 서서히 해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제 이게 분위기가 정말 잘 흘러가서 수출이 다시 회복이 되냐 안 되냐 요게 정말 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중국에 우리가 수출 물량을 많이 팔았다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수출 물건을 안 사줘서 이 상황이 발생됐다가 다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해결되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땐 중국이 대한민국 물건을 사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가버니 안 사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거 하나 믿고 지금 쭉쭉 가려고 했었던 건데 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요 비교한 표를 봤을 때 수출이 안 되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걸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막 이렇게 다 같이 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나라들 대부분이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영국, 일본, 프랑스 요 상태인데 대한민국이
뭐 30% 이상을 훌쩍 넘고 53.9%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수출이 안 되면 이 나라들과 비교하는 거는 불가하고 더 난리가 날 수 있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핵심은 2019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성장률 맞추려고 이렇게 기준금리를 2번이나 내렸어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2% 어떻게 해서든지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수출이 나아지지 않는 한 기준금리를 또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수출도 안 나아지는데 기준금리까지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2%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정부가 지금 돈을 쏟아부어서 510조에 가까운 돈을 마련했어요. 그럼에도 기준금리 인하랑 수출이 안 되면 2% 지키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이 대한민국 경제의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무슨 기준점이냐?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이거를 바닥으로 생각해서 다시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고성장은커녕 저성장으로 더 돌입돼서 2% 밑에 있는 1%나 2% 사이의 벽에 갇히는 과거 선진국들과 비슷한 경우가 되는구나 라는 그 기준점 말이 되는 겁니다.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9년도에 뭐 미국과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한국은행과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했어요 라면서 욕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이상 확전이 안 되는 상황에 재정 정책을 더욱더 많이 풀었고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침체가 됐는데 더 침체가 된다. 답은 뻔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경제 2019년도 성적표 2.0%, 이게 선방을 한 건지 아니면 난리가 난 건지, 왜 이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2020년이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좀 바빠가지고 매일매일 올려야 되는데 조금 방심했습니다. 웬만해서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